사회복지학개론 11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학기 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강의 계획, 앞으로 일정, 기말고사, 과제 이런 내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기 초에 안내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평가 기준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각각 40%, 그리고 과제와 출석이 10%입니다. 과제에 대해서 변동사항 없는데요. 사회복지 분야를 한 가지 선정해서 관련된 리포트를 작성하는 건데, 자, 사회복지 분야. 사실 이 학기 말에 지금 몇 개가 배치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접할 수 있는 아동이든 장애이든 노인이든 이런 분야를 한 가지 정해서 그 리포트 제목도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어떤 제목을 정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호한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장애인 복지를 결정했다면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과제라던가,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장애인 분야 중에서도 직업에 관련된 현황과 과제 이런 형태의 제목으로 하면 되겠고요. 이것이 리포트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 그리고 참고 문헌의 기록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꼭 해주기 바라고요.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짧게 한 장 내지 한 장 반보다는 좀 더 길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과제창은 지금 열어놨습니다. 6월 20일까지 과제 여러분 온라인 시스템에 과제에 6월 20일까지로 설정해 놨습니다. 이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좀 여유 있게 잡은 거니까 여기서 넘어가면 그 이후 일정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이 첫 학기이기 때문에 또 부연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초보자에게 이러한 어떤 리포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초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성 이전의 모방입니다. 모방. 잘 된 샘플을 모방하는 것이 여러분이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대로 베끼는 건 안 됩니다만, 모방이 첫 번째인데요. 그럼 뭘 모방하냐 하면 잘 된 샘플을 모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 대학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에, 사실 내가 이런 얘기 참 안 하는데 학기 초에도 했었나요?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리포트 사이트 이런 거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대학 과정에서 리포트 흔하게 이제 제출된 리포트를 학생들이 작성한 이제 학교에 제출했던 걸 사이트에 올려놓고 유료로 판매하거나 또 무료인 자료들도 있습니다. 굳이 사이트 명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해피캠퍼스라고 이런 거에 들어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베끼시지는 말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여러분 거창대의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서 학술 논문들이 있고, 또는 관련된 전문 사이트, 무슨 장애인 협회나 아동 무슨 협회, 이런 협회에 들어가시면 대개 자료실 같은 란이 있고요. 그 자료실에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있고요.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자료를 막 처음부터 백지 놓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 책상에 있으면 그런 자료를 쭉 쌓아놓고, 물론 요즘은 종이 형태로 꼭 보진 않습니다. 컴퓨터에 다 파일로 저장해 놓고 띄워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종이 형태를 쭉 쌓아놓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고 이거 보면서 여기서 요 내용, 여기서 저 내용, 그래서 종합한 다음에 여러분의 결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작업은 요거예요. 요거 자료 모으는 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터넷 사이트, 리포트 이렇게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또 근데 그건 사실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는 않습니다.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셔서 학술 논문들 검색하시고, 관련된 전문 사이트에 가셔서 보건복지부 포함해서 무슨 자료에 보면
연구 자료들이 최신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쭉 모아놓고 이제 소위 말해서 짜깁기를 하는 거죠. 잘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의 결론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이후에 강의 계획은 확 바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초점은 여러분의 학습량을 줄이기 위한 것. 사실 여러분들이 야간반으로 그 매일매일 수업을 진행한다는 건 사실 그 특히 이제 직장과 병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은 뭐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초점 변경의 첫 번째 초점은 그 이제 분량을 확 줄였어요. 강의 내용의 분량을. 그리고 실천에 좀 더 초점 맞췄습니다. 이 11주가 이번 주인데요. 실천에 주로 초점 맞췄고 이 이후의 내용들은 확 줄였어요. 그 분야도 많이 줄였고 그 이제 필수 과목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줄였는데요. 자, 일단 일정과 관련됐을 때 우리가 두 번의 공휴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 주간에 15주 차가 보강 주간인데요. 보강 주간에 두 개 동영상 강의에 올라갈 거고요. 그 요거는 이제 강의 순서이고 주로는 16주가 됩니다. 기말고사가 자, 지금 주로 따지면 13주에 해당이 되겠고요. 두 주가 공휴일이 있어서 자, 그래서 15주 보강 주간에 2주 분량의 동영상 강의가 올라갈 거라는 것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기말고사는 다음 화면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필수 과목이 8과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여러분들은 졸업하면 2급 자격증은 주어지는데요. 1급 자격증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보는 시험의 과목이 8과목의 필수 과목들이에요. 그 중에서 조사론, 행정론, 정책론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반부에 중간고사 이전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론 이건 좀 다루었습니다. 뭐 실천 여기서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있는데 그건 사회복지 실천론 끝난 다음에 하는 거라서 다루지 않겠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론은 지난 학기에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아마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지역사회복지론 제외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사회복지법제론이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사회복지법제론은 사실 정책론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략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머지 세 과목 두 과목은 많이 다루었고 다른 나머지 세 과목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론 중에서 뭘 할까 선택을 하다가 아동, 청소년, 노인은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기본적으로 사실 일반 대중들도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그러면 대충은 뭔가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뺐고요.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가 이런 것도 하나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초점을 두고 이 6가지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강, 2강, 3강 그렇게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앞으로 일정이 이렇습니다. 강의 계획 일정 이렇게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13주고요. 다음 주 14주고 15주차 보강 주간에 2주차 공휴일에서 밀렸던 동영상 강의가 올라갈 거고요. 16주차가 기말고사인데 자, 중간고사와 동일합니다. 뭐 기본적인 방식은 우리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아마도 다음 학기 뭐 모르겠습니다. 다음 학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학기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 제 과목은 뭐 그건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동일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입니다.
딱 시간 맞춰서 시작할 텐데 날짜를 6월 13일로 일단 그냥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옆에 PC에서 저 달력을 여느라고요. 보강 주간이 그러니까 기말고사 주간이 6월 셋째 주입니다. 14일부터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이게 6월 셋째 주에 해당하는 16주차 기말고사 주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수업 요일로는 모이진 않지만 16일 요때 그 시험을 보는 건데 중간고사도 이 평일 저녁이니까 이걸 미루어서 주말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쪽 주말로 가게 되면 일정이 너무 촉박합니다. 중간고사는 뭐 좀 늦어지더라도 관계없는데 뭐 그냥 진행하면 되니까 학기 말은 마감 뭐 성적 평가 마감이라든가 뭐 이렇게 마감할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막 끄트머리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건 적절치 않아서 요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요쪽 주말로. 그러니까 이게 13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루어서 주말이 아니라 좀 땡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어, 과제는 요때까지로 좀 오히려 늦췄어요. 보통은 과제를 요때까지 하고 기말고사를 요때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말까지 가는 건 좀 그래서 기말고사는 13일 날 일요일 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중간고사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번엔 좀 앞당겨서 일요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또 그 이때 시간을 못 맞추신 분들은 그 2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2차 시험이 또 여기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게 학기 정말 마지막쯤인데 그 여기서 늦어지면 2차 시험 뭐 이럴 여유가 없어요. 바로 이 정도의 평가 마감해야 됩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그 성적 평가 학교에 마감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자, 그래서 13일로 결정을 하겠고요. 이때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이 주 중에 추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딱 한 분만 그 시간이 안 되셨었어요.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6월 13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동일하고요. 과제 메뉴를 통해서 온라인 제출하는 건 뭐 동일하고요. 워드로 작성해서 파일로 제출하시면 되겠고 시험 범위는 얼마 안 됩니다. 9주, 10주, 12주. 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9주, 10주, 12주. 이렇게만 그 시험 범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이게 분량이 얼마 안 돼요. 분량을 지금 확 다 줄였어요. 그 파워포인트 뭐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파워포인트의 글자 문장의 숫자가 모아놓으면 얼마 안 됩니다. 파워포인트 글자 커서 그렇지 이거 그 모아놓으면 몇 페이지 안 돼요. 자, 9주, 10주, 12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걸 할 건데 이건 뭐 시험을 볼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문제 은행은 없습니다. 그 문제 출제 패턴은 형태는 중간고사와 비슷할 거고요. 물론 온라인이니까 물론 오픈북입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 그 한 번으로 익숙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충 분위기는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러니까 시험 볼 준비를 책상에 해놓고 이제 딱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시간 딱 돼서부터 막 그 이제 막 파일 여시고 이러지 말고 딱 시험 볼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대기하시다가 그 하시면 좋습니다.
문제은행은 따로 없습니다.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이게 3주이면 3주도 주도 짧은 데다가 요 안에 문장이 얼마 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은행 방식은 이번엔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형태는 서술 및 논술 5문제 내외고요. 평가 기준, 뭐 출석이라던가 A학점의 그 커트라인이라거나, 이것도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 학기 때 상위 20%만 A학점을 주는 걸로 좀 타이트하게 기준을 했었어요. 학과의 방침이. 자, 이번엔 뭐 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학교 또는 학과 방침에 따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뭐 중간고사 때 그 화면입니다. 그 사회복지 행정론도 중간고사 때 온라인이었었는데요. 이거 제가 보는 화면인데 여러분이 보는 화면하고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과제 관리에 들어가셔서 뭐 이런 거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될 건데, 이거 보시고 파일로 작성해서 여기에 업로드 하시면, 제출 이렇게 하시면 뭐 됩니다. 그 뭐 한번 하셨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에 우리가 할 내용이 사회복지 실천 사례인데요. 두 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실천에 대한 내용들은 비교적 비중 있게 그 할애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여러분이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할 거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1학년 첫 학기로서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과목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도대체 뭘 하는가가 딱 이게 손에 잡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게 강의실에 사람을 불러다가 그걸 시연할 수도 없고, 그런 과정들이, 제가 동영상 활용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동영상으로 뭐 교육용으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제가 되게 활용하는 동영상들은 되게 TV 방송사에서 만든 걸 이제 참고할 뿐이지,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뭘 하는가가 무슨 뭐 이제 동영상으로 자료로 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천 사례를 사회복지사의 기록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모를 만한 내용들이 물론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실천 사례를 한 학기 듣고 이제 누가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실행을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에게 이걸 제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실제로 누굴 만나서 이런 일들을 어떤 일들을 하는구나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어서, 여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당연히 뭐 소화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만, 사회복지사를 대충 이렇게 현장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익히시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이건 학교 졸업하고도 이렇게 되게 이제 이걸 책으로 낸 사람들이에요. 또는 통합사례관리 그 이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거나 그러니까 최소한 경력도 일정 정도 있는 사람들이 쓴 거라서 이걸 다 이해하시는 건 물론 어렵지만, 하여간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회복지 실천행위 도무지 뭐냐, 첫 학기 때 사실 감이 안 잡히고요. 사실 3, 4학년 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일정이나 기말고사 뭐 이런 것 관련돼서는 앞으로 뭐 남은 시간에 계속 리마인드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